네, 오늘은 상속재산을 5억 원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상속. 내가 상속을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내가 상속을 하고 싶으려면 지금 당장 죽어야 되겠죠? 이렇게 죽음과 아주 밀접한 상속, 갑작스럽게 찾아오게 되는데, 그때 가서 5억 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 5억 원을 가끔 보면은 돌아가시고 나서 계좌 이체는 좀 수월하잖아요. 그때 계좌 이체를 한 다음에 내 계좌를 갖고 와서 인출하는 분들도 가끔 계시더라고요. 상속은 그 계실 당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의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돌아가신 날 이후에 사망 신고가 되기 전에는 계좌 이체가 좀 자유로운데, 그때 자금 이체를 했다고 하더라도 재산이 이전되는 거 아니죠. 상속세가 부과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상속 재산 5억 원을 사전적으로 어떤 준비를 통해서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가 15억짜리 부동산이 있는 거예요. 좋겠네요. 그 15억짜리 부동산은 어떤 부동산이냐면 아파트일 수도 있고 강남의 비싼 오피스텔일 수도 있어요. 이때 다른 요건들은 동일하다고 가정할게요. 이 아파트도 15억이고요. 이 오피스텔도 15억이에요. 가족관계는 배우자와 자녀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이때의 상속세 얼마일까요? 물론 이 부분을 미리 준비할 수도 있고 준비하지 않고서도 당연히 충족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다른 상속세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상속재산은 15억으로 똑같은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 15억이란 자산의 상속이 일어나게 되면요, 10억 원은 기본적으로 공제가 돼요. 왜냐하면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상속세로 납부하게 되는 금액은 8,900만 원이 되는 거죠. 여기서 상속세 과세 표준 얼마죠? 4억 9,500. 이 500만 원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도 빼주는 금액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구해진 상속세 과세 표준을 기준으로 이 금액이 어디에 속하죠? 5억 원 이하죠. 그러니까 20%를 곱한 다음에 1,000만 원을 빼준 금액이 8,900이 되는 거죠. 그러면 누구는 8,900을 내고 누구는 8,900을 내지 않고, 이게 어떤 차이로 발생하게 될까요? 바로 이 차이예요. 동거주택 상속 공제라는 이 공제로 인해서 추가로 5억이 됐기 때문에 상속세를 누구는 납부하지 않고 누군가는 상속세로 8,900만 원을 납부하게 되는 거죠. 그 요건이 어떻죠?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10년 이상 계속해서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돼요. 이렇기 때문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만약에 동거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겠죠. 어쨌든 이러한 하나하나의 요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영상에 있던 내용 중에 일부인데요. 일단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부터 소급해서 10년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된대요. 이때 직계 비속만 되는 거예요. 저희한테 얼마 전에 찾아오셨던 분이 상속이 일어나고 나서 상속 등기를 하고 오셨어요. 딱 15억 정도 됐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죠? 배우자분이 그 주택을 받으신 거예요. 이때는 적용이 안 돼요. 그게 직계 비속인 그 자녀들, 그 중에 한 명이 받아야 돼요. 동거한 그 한 명이. 그리고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주택에 해당해야 된대요.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상속 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부터 10년간 계속 살아야 된대요. 참고로 미성년자는 제외되는데, 내가 만약에 대학생이잖아요. 대학생은 미성년자가 아니죠. 근데 지방에 있는 학교를 간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떨어져 있던 기간이 있었지만 학업이 끝나고 다시 서울로 왔죠. 그렇게 해서 계속 살았다면 그 기간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걸 계속 살았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어떨까요?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주택에 해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1주택이란 이 요건에서요, 빠져나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귀농주택, 합가를 하면서 그 주택들. 분명 이것도 잘 활용하면 좋겠죠? 그리고 재혼이 일어났을 때, 재혼하기 직전에 보유한 주택들 있잖아요. 그래도 일정 기간 동안 1세대 1주택으로 봐주는 요건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주의하면 좋겠죠. 그리고 상속 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받은 주택, 이때 주민등록상 동거만 해당되는 건 아니겠죠? 이 부분을 많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아파트 한 채가 있고 도생이 있어요. 저는 몇 주택자죠? 저는 2주택자예요. 1세대 2주택이네요. 돌아가시기 전에 도생을 팔면 1세대 1주택이 될 수도 있겠죠. 물론 그 기간 요건 충족을 다시 따져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 아파트와 도생은 한 채 한 채로서 1세대 2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어요. 나 도생 임대사업자 등록했는데, 그거는 양도세의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한 규정이지 상속세에 있는 규정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형 생활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1세대 2주택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떨까요? 오피스텔. 아파트도 한 채 있고 오피스텔도 있어요. 저는 몇 주택이죠? 1세대 2주택인가요? 오피스텔. 말 그대로 약간 사무용 어떤 공간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요건이 충족될 수도 있겠죠. 아무리 두 채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때 중요한 부분이 이 오피스텔이 주택인지 아닌지예요. 만약에 이 오피스텔이 주택이라면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거죠. 근데 주택이 아니라면 1세대 1주택자가 되는 거죠. 이건 양도세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럼 이러한 오피스텔이 주택인가요? 아닌가요? 그걸 어떤 식으로 판단할까요? 세법상 주택은요, 실질에 따라서 주택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구조나 기능,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 그렇게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 기능이 그대로 유지 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나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이건 주택. 오피스텔이 사실 이 상태인 경우도 상당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지, 그렇게 주택으로 보아서 내가 1세대 2주택이 될지 안 될지에 따라서 5억 원이 상속재산에 포함됐다가 제외됐다가 할 수 있겠네요. 그죠? 이렇게 아파트는 누가 봐도 주택이죠. 한 채밖에 없으면. 오피스텔은 이것도 심지어 주택으로 볼 수 있어요. 10년의 거주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면 이 세금마저도 상속세도 없을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파트 이외의 주택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는지 여부보다 다른 부분들이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10년이란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던 그 부동산, 그 아파트에서 5년을 살고 어머님과 함께, 어머님이 상속받고 나서 어머님과 함께 5년을 살았다면, 이렇게 합쳐서 10년을 충족했다면 이 또한 가능하겠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